이 돈 다 어디 갔어요? 민준 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민준 씨도 몰랐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달 150만 원씩 정확히 20년간 같은 곳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수령이는 재단법인 은혜의 집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여기 있었어요.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느라 늘 허리띠를 졸라매셨습니다. 겨울에도 내복 한 장으로 버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달 150만 원을 20년 동안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집을 검색했지만 간단한 홈페이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소는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다음 날 민준 씨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패에는 재단법인 은혜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성은 박혜숙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민준 씨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장은 20년간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선활동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교회도 절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를 왜 도왔는지 아세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시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민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 젊은 시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잖아요. 이 아기는 누구예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옛날 자원봉사자 사진일 겁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원봉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민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류를 펼친 순간 민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1994년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출산 날짜, 성별, 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애를 낳았다고요? 네. 30년 전 일입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미혼모셨죠? 원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25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이곳에 왔습니다. 딸을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아이는 입양을 갔습니다. 그럼 저한테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계시겠죠. 민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살았습니다.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누나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어머님이 재혼 전 과거를 완전히 묻으셨으니까요. 민준 씨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비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은 속죄였던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입양 기록은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 친누나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라고요?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랍, 옷장, 이불장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돼서 꺼진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는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왜 진작 생각 못했지? 몇 시간 후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을 복구했습니다. 메시지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엄마,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꼭 보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저도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래? 네, 꼭 갈게요. 엄마.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응, 내 동생 민준이가 있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은 힘들 것 같구나. 내 아빠도 모르는 일이야. 알아요. 엄마 가족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메시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래. 내가 잘 자란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엄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또 보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딸을 만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혼자 간직하셨습니다. 가족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시지 끝에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제 번호 남겨둘게요.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연락하고 싶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시군요. 저는 서수진이에요. 민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누나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사신 비밀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 씨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수진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죠? 네, 수진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 번이요. 마지막 한 번. 수진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입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매달 후원금을 보낸 기록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제 기억엔 없지만요. 수진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좋은 아들이야. 그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어땠을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사실.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2시간이요. 그것도 몰래.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가족이 아니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매달 돈으로 다 되나요? 전 엄마가 필요했어요. 아빠도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양 가정이 좋았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수진 씨를 때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20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대학을 다녔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았어요. 왜 날 버렸는지 물어보려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유산 포기각서요. 제가 쓴 거예요. 민준 씨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았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연락했어요. 누나,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라지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민준 씨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일주일 후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아버지는 민준 씨 얼굴만 봐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준 씨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계좌, 은혜의 집, 수진 씨.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엄마가 말했어.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고. 그럼 왜? 괜찮다고 했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 엄마는 평생 그 애를 잊지 못했어. 밤마다 꿈에 나온다고 했거든. 민준 씨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보내는 돈도 알았어. 몰래 통장 만들어서 돈 넣어주기도 했고. 아버지가요? 그래. 내 엄마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짐을 나눠줬던 겁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내 딸이기도 하잖아. 내 엄마가 낳은 애면.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봐야겠어. 내가 사과해야지. 아버지가 왜요? 내 엄마 대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수진 씨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 엄마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보낼 거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답장이 왔습니다. 한 번만요. 그게 끝이에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민준 씨, 수진 씨.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데 할 말이 많구나.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 들을 게 없어요. 수진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약했지. 약했으면 날 낳지 말았어야죠. 그래. 맞아. 아버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너한테 미안해했어. 그게 내 엄마 전부였어. 수진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전 그게 싫어요. 미안하다는 말. 나도 싫어. 그래서 안 할 거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지금부터라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원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 유산 중 내 몫이야. 법적으로 내 거야. 필요 없어요. 수진 씨가 밀쳐냈습니다. 알아. 그래도 내 거야.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내 엄마 딸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늦었어. 나도 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전 가족이 뭔지 몰라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아닐까? 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도 따라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망설이다 천천히 수저를 집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찬을 수진 씨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처음으로 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날 함께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먼저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떠나기 전 잠깐 창문을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하신 거 맞죠? 모르겠어.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민준 씨도 하늘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